형님들! 느리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가장 욕먹기 좋다는 스쿼트 교육을 한번 해볼 겁니다. 이 스쿼트가 가장 욕먹기 좋은 이유는 정말 너무 많은 관절을 사용하고 사람마다 체형, 뼈의 길이, 가지고 있는 유연성,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석적인 걸 가르쳐도 질문사항이 폭발하고 커버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 미친 스쿼트, 완벽한 맞춤은 아니지만 스쿼트를 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키워드 정도는 제가 오늘 꼭 주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스쿼트라는 동작을 하시려면 이걸 보시는 모든 분들은 스트레칭을 하셔야 돼요. 두 가지 워밍업이 필요한데요. 하나는 엉덩이, 이 엉덩이를 늘려주는 동작을 하셔야 됩니다. 의자에 앉은 다음에 발을 꼬으세요. 앉아있다면 이렇게 숙이시면 됩니다. 숙여주면 발이 꼬아져 있는 방향의 엉덩이가 쭉 늘어날 겁니다. 이렇게 늘려서 내 엉덩이가 기능을 조금이라도 찾을 수 있도록 늘려주십시오. 이 녀석을 해주셔야 허리의 말림이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무릎보다는 엉덩이가 뻑뻑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무릎보다 엉덩이를 조금 더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웜업은 이 스쿼트를 하기 전에 빈바로 스쿼트를 50회는 해주십시오. 50회.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동작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관절을 아껴줄 겁니다. 이 50회 때문에 지쳐가지고 본 운동에 지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장을 주십시오. 이따위도 못 버티는 우리 나약한 형님들, 이 정도의 체력은 가지시면서 올라가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 자존심 상한다면 부상 당하신 다음에 이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이미 부상을 당했다면 그때는 좀 내려놓고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이 스트레칭 웜업들을 하는 데까지 4년 걸렸습니다. 이 당연한 걸, 좋다는 걸 누가 모릅니까? 이 당연한 걸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고 수행하는데, 실천하는데 4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큰 부상 없이 잘 살아갑니다. 알고 있는 이 당연한 거 꼭 하십시오. 이런 워밍업을 끝냈으면 이제 스쿼트란 동작을 해볼 건데, 스쿼트가 동작이 생각보다 다채롭습니다. 데드리프트만큼 다채로운 게 스쿼트의 종류입니다. 일단 이런 것들을 조금 떼놓고 편하게 앉았다 일어나기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악플 안 달리기 위한 방어. 잘하죠? 최소 40kg 이상의 스쿼트를 할 수 있다 면 빈바를 가지고 일단 가지고 나와서 걸어보십시오. 이걸 걸고 앉아보는 겁니다. 발폭은 원래 하던 대로 편하게 앉아보세요. 앉을 수 있는 최대로 다 앉아보십시오. 쭉 앉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앉을 수 있는 최대 가동 범위를 매번 쓰셔야 돼요. 굳어있는 부분이 어딘지 알 수 없고 사람마다 유연성이 달라가지고 어디까지 앉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쓸 수 있는 범위는 다 쓰는 게 무조건적으로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앉다 보면 이 스쿼트 영상을 보고 싶어 하는 분들, 아니 굳이 보시는 분들은 스쿼트가 잘 이해가 안 되고 나는 잘 안 돼서 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니면 내 주변 사람이 안 된다고 해서 이 새끼, 이 뽀종노부 새끼 어떻게 설명하는지 봐볼까?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 하나가 스쿼트만 하면 바라당 발라당 넘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여기 후면 햄스트링, 종아리, 아킬레스 이런 뒤에 있는 기능들이 너무 뻑뻑한, 유연성이 부족한 상태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종아리뼈, 경골비골. 여기 뼈가 여기에 비해 너무 짧아. 허벅지가 너무 길어서 밸런스가 안 맞는 거지. 성장하면서 허벅지가, 다리가 길게 자라나신 분들이 비율이 안 맞으면 넘어집니다. 아니 요 정도 정강이가 있는데 허벅지가 이만하면 앉으면 당연히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비유가 너무 긴 거라 그렇지 이 밸런스가 조금만 무너져도 넘어지는 거는 당연한 수순입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 흔히 말하는 어깨 넓이의 발폭이 아니라 더 넓게 가시면 해결됩니다. 그 넓이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직접 테스트 해보셔야 돼요. 내 몸에 맞는 동작을 찾아가셔야 돼요. 여기까지만 해도 이 스쿼트가 왜 욕을 먹기 좋은지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스쿼트를 앉게 될 때 사용되는 타겟 머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스쿼트는 무릎이 나가고 엉덩이가 나가고, 이 무릎과 엉덩이가 앞뒤로 빠지면서 예쁘게 앉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무릎이 많이 나갈수록 허벅지 앞쪽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엉덩이가 많이 나갈수록 뒤쪽에 해당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이렇게 앉아버리면 여기 빼면서 중간을 잡으면 타겟점이 중간까지 올라옵니다.
그리고 엉덩이가 좀 많이 빠지게 되면 허벅지 뒤로 주동근, 메인 머슬, 타겟 머슬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앉는 방식이 어떤지 스스로 체크하면서 목적이 무엇인지, 어디를 키우고 싶은지 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타겟 머슬이 바뀌는 것만 알고 있고 본인이 되는 그 스쿼트를 그냥 하시면 됩니다. 하이바, 로우바, 견착, 힙 드라이브, 힙 힌지 이런 것들 가져가면 정말 힘듭니다. 진짜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저도 옛날에 많이 설명해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배제한 좀 근본적인 이야기에 접근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릎이 나가는 거랑 엉덩이가 나가는 걸 배웠으니까 어디까지 나가야 되는지를 한번 관통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릎을 내밀게 되면 발바닥의 중심축이 점점 앞으로 쏠리면서 어느 시점부터 뒤꿈치가 뜨게 될 겁니다. 이 뒤꿈치가 뜨는 건 절대 안 되고 뜨지 않는 범주 내에서 발의 뒤꿈치에 무게축이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균형이 뒤꿈치에 찍혀 있는 상태에서 최대 범주로 무릎이 나가시면 됩니다. 그 범주가 발끝을 넘어간다고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 중심축만 뒤꿈치에 쓰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상태로 엉덩이와 무릎을 빠지시면서 앉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엉덩이를 조금 많이 빼게 되면은 허리 부담이 너무 큽니다. 허리 부담이 너무 커져서 허리가 다칠 확률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이 빠진 그대로 엉덩이를 넣으면서 일어나면 상관이 없는데 보통 그 무게를 잘 못 이기고 빠진 상태에서 엉덩이를 더 들어서 올려버리면 박살이 납니다. 이 동작만큼만 피해주시면 괜찮습니다. 본인이 동작을 하면서 이런 걸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안 다친 게 정말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조금씩만 고쳐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무릎이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무릎은 움직이는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방향을 벗어나면 무릎이 망가집니다. 그 방향은 내가 발끝이 이렇게 있으면 발끝 방향대로 무릎이 나가야 됩니다. 11자로 앞을 보겠으면 앞으로 나가야 되고 발을 옆으로 돌렸으면 돌린 방향대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무릎보다 바깥쪽으로 돌아가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안쪽으로 돌아가 버려서 X자 마냥 이렇게 주저앉는 느낌이 나면 정말 크게 다치니까 이런 동작은 지양하셔야 됩니다. 봤을 때 무릎이랑 발끝 방향을 정확하게 가지 못하고 살짝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아예 이런 느낌으로 앉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정말 조심하십시오. 흉내 내는데도 정말 아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바닥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종아 너 왜 맨날 고무신 신고 다니냐 라고 물어봅니다. 조명을 안 켰네. 내가 밝아져 볼게. 야후 밝아졌네. 이렇게 고무신 왜 신냐? 라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신 시청자분이 고정님 컨셉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저거 신고 운동하네요? 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제 운동할 때 쓰는 웨이트 화입니다. 정말 편해요. 쿠션이 없기 때문에 제 무릎에 좋지 못합니다. 하지만 극강의 컨트롤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 발바닥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릴게요. 이 스쿼트를 할 때는 발바닥이 많이 중요합니다. 힘들었어. 이 발바닥이 많이 중요한데 발바닥이 이렇게 있으면 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기 발바닥 같은 거 찍으면 톡 찍으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홈을 빼고 자국이 남아요. 이 홈을 족궁이라고 합니다. 족궁 요거 아닙니다. 이 족궁을 살려주면서 스쿼트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족궁을 살리기 위해서 발 뒤꿈치를 땅에 딱 찍은 상태에서 발의 바깥쪽, 여기에 해당하겠네요. 바깥쪽을 찍어 누른 다음에 바깥쪽을 지면에 붙인 다음에 발가락으로 땅을 짚을 수는 없지만 땅을 짚는다는 느낌으로 꽉 잡아주십시오. 그렇게 족궁을 살린 상태에서 발바닥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 상태로 천천히 집중하고 앉으십시오. 이 발바닥은 제 아픈 무릎을 안 아프게 컨트롤 해주는데 1순위에 해당합니다. 모든 관절의 부담이 근육의 성장이 발바닥 컨트롤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제어를 할 때는 족궁이 단 한 번도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걸 잘 느끼기 위해 고무신을 씁니다. 여러분들이 단화, 반스 신듯이요. 그리고 평평한 거 신어야지 곡선으로 커브 있는 신발 신으시면 안 됩니다. 무릎 다 부서집니다. 상황에 따라 이 족궁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리프팅, 중량을 칠 때는 내 근육을 느끼는 게 아니라 족궁을 무너뜨리면서 온전하게 받고 그대로
일어나는 수행에 집중해야 되지 근육을 느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스쿼트 교육, 성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족궁이 무너지는 행위 자체가 이런 식으로 쏠려야, 무릎이 쏠려야, 모여야 일어나는 행위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앞에 했던 이야기와 동일선상 아닙니까? 그리고 바깥쪽을 지면에 받으면서 잡고 있는 것 자체가 무릎의 움직임에, 무릎의 방향에 동선을 결정합니다. 즉, 이 무릎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 발바닥을 말하는 게 우선이었어야 합니다. 발바닥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보다 많이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맨몸 스쿼트나 컨트롤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시면서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이렇게 좀 중요해 보이는 큰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는데요. 저도 오늘 한 이야기가 너무 두리뭉실하고 포괄적인 것도 많고 화가 날 수 있다는 걸 인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쿼트 영상은 하나로 끝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의 첫 번째라고 생각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올린 시점으로 3일간 댓글을 커버하겠습니다. 사실 저번에 데드리프트 때도 형님들 내가 3일 동안 댓글 커버해 줄게 했다가 댓글이 생각보다 많아서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나지만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궁금했던 것들 죽도록 달아보십시오. 개같이 답장하겠습니다. 나쁜 녀석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설명했던 이 뽀종노무 짜스 스쿼트 모를까요? 깜짝이야. 스쿼트 2편을 찍기 이전에 정말 많이 하는 실수, 하지 말아야 할 최악의 습관, 똥멍청이 2가지 유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 2가지를 하고 있는 우리 똥멍청이 형님들, 오늘부터 탈출하십시오.